자, 기나긴 YG 전성기 마지막입니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YG가 전성기가 과연 언제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앞서 1, 2편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편들에서는 YG의 전성기에 큰 역할을 한 힙합이라는 음악 그리고 패션 아티스트들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YG 전성기의 막내 라인 아티스트인 빅뱅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후 YG의 춤 변천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뭐 언제는 영상이 짧았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YG 전성기는 언제였나? 3편입니다. YG 전성기는 1차적인 전성기는 정확하게 빅뱅이 막내 라인일 때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때까지.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빅뱅이 선배 라인에 랩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 등을 할 때가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 빅뱅이 막내라니. 그럼 윗대는 어땠겠냐고. 그럼 빅뱅의 시작부터 솔로 활동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솔직히 이때는 빅뱅이 될 줄 몰랐지. K-팝 진정한 해외 진출의 시발점,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의 영감의 원천 빅뱅입니다. 빅뱅의 태동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그들이 왜 전설인가 라는 컨텐츠로 이미 빅뱅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제가 꽤나 열심히 만든 영상이거든요. 뭐 여튼 시작 비하인드는 그렇다 치고 빅뱅은 YG에서 그 원타임에게 얻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첫째로 힙합을 기반으로 한 그룹이었다는 것, 두 번째 멤버들이 프로듀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 세 번째 소녀 밴드를 노린 아이돌형 그룹이었다라는 점 등이 그랬는데요. 뭐 마지막 부분 이거는 시작부터 노렸는지 혹은 하다 보니까 소녀 팬들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녀 팬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 뭐 여튼 그래서 빅뱅의 데뷔는 YG 전성기가 09년도까지니까 09년도 안에 있는 2006년에 데뷔한 라라라라는 힙합곡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얼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빅뱅이 맨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적 기준과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못생겼다. 근데 그 마당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왔어. 그냥 안 잘생겼다라는 말이 맞을 듯.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지금 생각해도 뭔가 좀 웃긴 말인데 실력파였었어요. 요리파, 공부파, 지식파 이런 건 없어. 연기파, 실력파는 있었지. 왜냐면 이 두 부류가 얼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능했거든. 그리고 그 실력에 맞는 그룹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는 고음이 쭉쭉 올라가는 메인 보컬이 있어야 했고 고음이 들어가지 않은 음악은 뭔가 실력적으로 부족한 가수의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데뷔곡 라라라에서도 대성의 고음 파트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이 시절 이후부터는 뭔가 의도적인 클라이막스 고음보다는 곡에서 필요한 정도의 고음으로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 음원들 자체가 막장으로 지르는 형태가 아니라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음색이 도드라지는 곡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고요. 뭐 여튼 데뷔 첫 실력에 대한 다양한 그런 거는 이미 입증이 됐었죠. 그럼 빅뱅은 YG 전성기 중심에서 막내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GD, 탑, 태양, 대성 등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윗 형들의 커버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멈춰 매력이 넘쳐 널 본 순간에 머릿속 모든 게 멈춰 해달라고 해도 안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어 난 가진 거 없어도 있을 걸 다 있어 난 아름다운 너 후회하지 않게 하기로 비록 세상이 그래 힘들게 하더라도 모든 게 뜻대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너의 제가 YG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 그때 돈이 되는 음악들로 그룹의 성향을 바꿔가지고 개보, DNA 이런 거는 거의 없던 옛날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YG는 톤은 좀 바뀔지언정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랩 혹은 R&B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각
선배들의 곡을 커버 혹은 콘서트에서 다 같이 부르는 등 멋진 그런 무대들이 연출되곤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막내 라인에는 빅뱅이 있었다 이거죠. 실은 빅뱅은 처음부터 초대박 그룹으로 자리를 매김한 건 아니었어요. 빅뱅 데뷔 타이밍이 힙합의 끝물이었던지라 바로 음악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초반에는 그래서 이 팀의 색이 정확히 어떤 팀인지 뭔가 정확하게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넘어온 일렉트릭 음악 종류에서 YG의 1차 전성기의 마지막을 사정없이 이끌게 됩니다. 바로 거짓말이라는 곡입니다. 진짜 거짓말 때는 그 아시죠 다들? 빅뱅의 서막이었어. YG 내부적으로도 이때 슬슬 소위 말해서 물갈이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우션 역시도 활동해온 기간이 10년 안팎이 되기도 해이기도 하고, 빅뱅이 데뷔를 하면서 음악의 주도권들은 10대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진우션 같은 그룹은 솔직히 더 이상 찾게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타임은 아시다시피 뭐 비자 문제, 국적 문제 이런 것들로 활동에 제약이 되게 많았던 그룹이라서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팬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고 좀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빅뱅의 성공으로 음악적으로 전반적으로 코를 높여가지고 2030 세대까지 잡는 형식에서 화력이 좀 짱짱한 10대층으로 노리는 전략 등으로 좀 바뀌는 노선이었다 보니 이전에 활동하던 휘성, 거미, 빅마마 등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딱 빅뱅 초창기 때가 윗대 선배들과 막내 라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어우러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 히트를 치고 이후 바로 연달아서 달려들어가지고 빅뱅의 초반을 다져버린 곡들이 있어요. 바로 하루하루와 마지막 인사였는데요. 이때 빅뱅과 YG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달리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빅뱅의 입지가 커지는 상태였을 것이고, 데뷔 초반이라서 계약도 YG가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빅뱅은 YG에서 아마 가장 가성비 좋은 팀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었을 거예요. 이때 진짜 빅뱅은 미쳐 들어갔었거든. 거기에 활용 종점으로 붉은 노을까지 완벽한 히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뱅의 초반기가 훅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서 YG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빅뱅의 솔로 프로젝트들이었는데요. 빅뱅 이전에는 이렇게 각 팀원이 활발하게 솔로 활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진 않았어. 당연히 있긴 있었는데 빅뱅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냈어. 이후 솔로 활동을 마친 사람들은 빅뱅으로서의 누군가가 아닌 그냥 뭐 GD면 GD, 태양이면 태양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 그만큼 성과가 확실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신호탄은 태양의 나만 바라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슈퍼 초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돌의 타이틀은 가볍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박이 났어요. 근데 뭔가 태양 자체가 GD에 가린 2인자 느낌이 좀 있었던지라 충분한 성공을 거뒀는데,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GD 솔로에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태양의 솔로였던 것 같아. 태양 퀄리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GD라면 얼마나 더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지. 그러다가 YG 1차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YG의 미래, 그리고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GD가 나오게 됩니다. GD 솔로는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앨범이었거든요. 좋은 의미로 혹은 나쁜 의미로 역시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이 좋은 음악을 만드는 특정 장치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적당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좋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초반 GD의 하트브레이커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았어요. 표절 시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힙합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사사로운 논쟁들까지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앨범 퀄리티가 바닥을 쳤는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이 나이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앨범 중 이런 앨범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듣는 곡들이 이 앨범에 있는 곡들이고, 그만큼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낼 수 있는 앨범 퀄리티 중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앨범을 만들어낸 게 GD죠.
이때부터 GD는 명실상부 YG의 왕자가 되면서 상당 부분 YG가 GD에게 기대게 되는 형태가 되어갑니다.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GD가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향후 YG의 10년을 책임질 만한 제목으로 봤을 테니까. 어리지, 스타성 있지, 음악적인 재능 있지, 예능감 있지, 그렇게 그런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보거든. 그리고 YG 전성기의 마지막 곡은 다시 한번 태양이 됐습니다. 이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태양의 웨얼리웨이션이었는데요. 이 곡의 안무는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안무계의 길이 남을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YG의 1차 전성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고 내용이었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YG의 음악적 다양성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어떤 다양성까지 전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였음이 분명합니다. YG의 2차 전성기는 빅뱅을 기점으로 시작된 2NE1, 싸이, 에픽하이, 아이콘, 위너 등으로 이어지는 때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스크립트 작업해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G의 전성기 시절 춤 혹은 안무들은 어땠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회사로 구분된 게보다는 어쩌면 시기로 구분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는 이런 느낌, 몇 년도는 이런 느낌 이렇게. 어떤 한 가지가 유행을 했다면 그건 YG만 그 스타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했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꼭 YG의 전성기 때 안무가 이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YG는 힙합을 기틀로 하고 있는 회사니만큼 안무가 힙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YG의 초반 기틀이 되었던 진우션의 데뷔곡 가솔린 등은 이렇게까지 힙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쳐다만 봐도 힙합이 묻는 엄청난 곡이었죠. 전반적으로 업다운 바운스를 기틀로 안무가 만들어져 있고 진짜 그 당시 댄서들이 쓰는 찐 그런 댄서들 동작으로만 안무를 하는 형태였었어요.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조금 투박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 때깔이 나오게 만들던 회사는 YG 뿐이었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우션의 안무에서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포인트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춤으로 막 밀고 가던 그런 그룹도 아니긴 했었어. 물론 춤을 추긴 췄지만. 근데 2집 태권브이까지는 춤으로 상당히 많이 밀던 건 사실이라서 태권브이까지 나왔던 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듯 초창기의 진우션에는 상당히 투박하지만 힙합 날것 그 자체의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진우션의 말해줘는 메가 히트를 친 안무가 맞는데 뭔가 대중성을 노린 곡이기도 했었고 전문적인 형태의 안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바이럴을 쉽게 노리는 그런 정도의 안무였던 거죠. 진우션이야말로 YG 초반 댄스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거는 YG는 난이도 타협을 보지 않고 곡에 맞기만 하다면 어떤 형태든지 힙합으로 그냥 진행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가 되었던 원타임의 데뷔가 이뤄지죠. 사실 원타임은 춤을 안 추던 그룹은 아니었었어요. 데뷔곡 원타임에서만 봐도 안무가 꽤나 비중이 있었고 뮤직비디오 등에서는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후 다양한 곡들에서 춤을 추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데뷔곡만큼 춤을 추진 않았으며 대부분 율동 정도의 수준으로만 맞추는 걸로 그쳤거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오진환의 댄스가 불을 뿜었던 적이 없었던 터라서 한 번쯤은 그럴 만한 앨범 혹은 활동곡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머리가 핑핑 돌도록 신이나 난 들어봐 핑핑 조금만 쉬었다 같이 불러줘봐 내 그래서 뭔가 이 당시까지 YG는 뭔가 춤으로 조지는 회사다라는 거를 하기엔 조금 애매했어. SM이나 다른 회사들은 춤으로 조지는 게 맞기 때문에.
분명 춤을 추긴 하는데 활동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춤을 추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춤의 농도 자체가 옅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지금 YG도 비슷하거든. 뭐 여튼 그래서 뭔가 댄스 음악 혹은 힙합을 하는데 춤과는 거리가 좀 먼 회사의 느낌으로 접어들 때쯤 난데없이 솔로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 솔로에는 댄스의 힘을 꽤나 많이 실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븐입니다. 세븐은 트레이닝부터 YG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항상 춤을 췄고 그로 인해서 댄스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은 가수였었어요. 그렇다라고 냅다 춤을 췄다기보다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곡에 맞는 안무 그리고 컨셉들로 제가 보는 대한민국 원탑 솔로로의 어떤 입지를 다지게 된 거죠. 와조에서는 느린 템포의 R&B 곡에 맞는 안무를 했는데 이게 노래가 느려서 그렇지 안무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습게 볼 수준의 안무는 절대 아닙니다. 너를 보낸 기억에 자꾸 난 지쳐만 근데 여기서부터 YG의 댄스의 진심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트레이닝부터 좀 다르게 갔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열정에서는 제가 이 앞전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웨이드 랍슨의 안무를 받아오면서 해외 댄서들과의 교류가 시작됐고요. 이후 크레이지에서는 크럼프의 시초격인 릴씨와의 합작도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다른 회사들은 딥하게 다루지 않았던 힙합이라는 측면을 깊게 파고들면서 확실히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진행 구조를 보이게 되면서 YG 자체적인 색을 만들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부터 찐으로 힙합을 좋아하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빅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애당초 빅뱅은 힙합 아이돌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룹일 만큼 힙합을 상당히 무기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그룹이 YG 내에서 많지 않죠. 지금은 그런 팀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승패도 결정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듯 조용히 양현석 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막내가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응용 동작이 많은 프리스타일. 창작 안무에 재능 있는 막내의 노력이 엿보인다. 방금 보신 영상 속의 빅뱅은 힙합을 베이스로 바운스 그리고 락 이런 리듬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상당히 와일드하고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느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동작에서. YG는 태생이 힙합이었고 그것이 다른 회사들과 다른 엄청난 차별점이었죠. 초반 빅뱅의 안무들은 거의 힙합의 기초적인 리듬들 그리고 동작들로 안무가 이루어져 있고요. 심지어 빅뱅은 그걸 깔끔하게 해냅니다. 음악적 시류가 바뀌어서 그렇지 힙합으로 계속 밀고 갔어도 뭐가 달라도 달랐지 싶어요. 빅뱅은 데뷔 이후 거의 일렉 음악으로 장르가 변화를 하면서 이후 이렇다 할 안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나가던 YG 안무에 불을 지핀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이 당시 얼반 혹은 스타일 힙합이라고 불리우던 스타일을 장착해서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YG의 댄스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중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웨딩드레스와 웨얼유에디였어요. 지금 안무와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동작을 멈춰야 하는 타이밍에는 멈추고 끄는 타이밍에는 또 끌어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스타일이었고 느낌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셌었던 그런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얼유엣은 다들 아실만한 곡이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듯 YG 전성기에는 항상 힙합이라는 다른 회사와는 다른 무기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힙합이라는 음악 혹은 춤의 장르적인 접근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이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고 해서 힙합만 최고고 나머지 장르는 쩔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릴 때부터 힙합으로 절여져야만 힙합을 일정 수준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고요. 힙합을 다 크고 접하면 힙합을 흉내내는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이 힙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해도 YG처럼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 트레이닝 자체를 힙합으로 하고 음악적 베이스 역시도 힙합으로 가져간 YG의 힙합으로의 입지도는 정말 강력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럼 YG의 전성기가 이때가 마지막이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1차 전성기가 이때였고요. 2차 전성기는 빅뱅을 필두로 21, 싸이, 에픽하이, 아이콘, 위너 등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한 번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생각보다 이 시리즈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작업하는데 재미도 있어요.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의 추억 그리고 찐 아쉬움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YG의 추억 혹은 나는 YG를 이때 봤을 때 이랬다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성기 2차 바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